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당신의 회사 생활은 어떤 모습인가요? 혼자서 커다란 바위를 밀고 있지는 않나요? 이제 그만 일을 맡겨보는 건 어떤가요? 사회가 변하듯 리더를 둘러싼 환경도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이 변화하고 있고 업무 환경이 개선되고 있으며 다양한 조직 구조와 관리직의 전문화, 고령화로 나이 많은 부하 직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로 여직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90년대생에 등장하는 등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리더십의 변화도 요구받고 있습니다. 개성이 넘치고 자기 주장이 분명하며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성향의 부하 직원들이 많아진 상황에서는 조직의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리드할 때 조직의 목표가 달성됩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핵심은 바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리더가 일을 잘하는 것은 쓸모가 없습니다. 이제 리더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부하 직원에게 일을 맡기고 그 업무가 문제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을 맡기지 않는 리더는 리더십이 없는 것입니다. 리더는 왜 부하 직원에게 일을 맡겨야 할까요? 리더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일까요? 바로 성과를 내는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 아사노 스스무는 리더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부하 직원에게 일을 맡기고 그 업무가 문제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리더가 일을 맡기는 걸 어려워합니다. 혼자 죽을 똥살똥 열심히 일해봤자 혼자의 힘으로 성과를 낸다는 것은 역부족입니다. 언제까지 일을 맡기지 않을 건가요? 계속해서 일을 맡기지 못한다면 당신은 일 못하는 리더일 뿐입니다. 일을 잘하는 리더는 어떻게 일을 맡길까요? 이제부터 상사에게 부하 직원에게 인정받는 일을 잘하는 리더는 어떻게 일을 맡기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잘 맡기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은 어떤 리더인지 파악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리더를 크게 플레이형 리더, 소심 걱정형 리더, 방임형 리더, 속수무책형 리더, 부적재, 부적소형 리더로 나누며 각각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리더의 유형의 이름만으로도 그 특징을 대략 짐작할 수 있는데요. 부하 직원에게 일을 맡기지 않고 직접 일을 하는 플레이형 리더. 부하 직원에게 일을 맡기기는 하지만 완전히 일임하지 못하고 수시로 참견하고 예정에 없던 보고를 요구하는 소심 걱정형 리더. 부하 직원에게 지시했던 일에 대해 충분한 지원을 해주지 못하고 완수하지 못하거나 기대 수준의 성과가 달성하지 못하게 하는 방임형 리더. 맡긴 업무가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매번 허둥지둥대는 속수무책형 리더.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렵거나 뜬금없이 일을 맡겨 부하 직원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부적재, 부적소형 리더. 당신은 어떤 리더인가요?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이상의 복합형일 수도 있습니다. 이 책에서 나오는 셀프 체크리스트를 통해 내가 어떤 형의 리더인지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리더 자신에 대해 이해했다면 부하 직원을 파악할 순서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부하 직원을 8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무모하거나 소심하거나 하는 철부지형 사원, 나는 내 일만 한다는
초성실 터널 시야형 사원, 툭하면 그만둘래 하는 배째라형 사원, 일을 맡겼다 하면 사고를 치는 트러블 메이커형 사원, 귀찮은 일은 하기 싫어 라고 말하는 귀차니스트형 사원, 의욕도 생각도 없는 무념 무상형 사원, 그런 일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업무 당당 거부형 사원, 대답은 하지만 행동은 하지 않는 언행 불일치형 사원. 일을 잘하는 리더는 이러한 부하 직원의 유형별로 일을 맡기는 방법을 달리합니다. 하나같이 일을 맡기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는 각 유형의 사원에 대해 어떻게 리드해야 하는지 설명해 줍니다. 우수한 사원에게도 방심은 금물입니다. 우수하고 긍정적인 사원일수록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들에게는 능력과 경험의 수준에 맞는 업무 또는 기대 이상의 일을 맡겨야 합니다. 너무 무리한 일을 맡겨서 의욕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가능하다면 인원이 적어도 좋으니 부하 직원을 관리하는 경험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자면 리더는 천차만별 부하 직원을 대상으로 일을 잘 맡기고 성과를 내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누구에게 맡길지 결정한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탁월한 리더는 직원들을 상황이나 성향을 잘 파악해서 그에 맞는 방법으로 일을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일을 잘 맡기기 위한 5단계 법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무턱대고 일을 던져준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물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5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어떤 업무를 맡겨야 할까? 라는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목표에 완성된 상태를 분명히 하여 일을 맡겨야 합니다. 업무를 완수해 성과를 내는 것이 우선인 만큼 부하 직원의 현재 업무량이나 새로운 업무를 맡길 수 있는 여력을 파악해서 업무를 맡겨야 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해당 업무가 요구하는 능력과 경험에 부합하는 부하 직원에게 맡겨야 합니다. 이때 과도한 기대, 일의 결과를 승진과 연계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일을 맡기는 부하 직원을 선택한 이유와 업무 배경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일을 맡길 때 리더의 기대가 아니라 업무 개요, 목표, 책임 범위, 보고 시기, 재량권, 지원 범위 등 객관적인 정보를 제시해야 합니다. 네 번째 원칙은 업무 보고 시 주관적 정보를 완전히 배제하고 객관적 시각을 유지해야 합니다. 주관적 정보와 객관적 정보가 섞이면 정말 중요한 상황과 문제가 모호해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일의 완료를 보고할 때 적정한 피드백을 해야 합니다. 피드백을 할 때 목표 달성 여부와 미흡한 경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특히 피드백은 말로 해주어야 합니다. 어떤 행동이 가장 좋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앞으로 기대를 전해주어야 합니다. 부정적 피드백은 구체적 행동과 우선순위를 고려하고 정확한 사실에 기반을 두어 조속히 전달해야 합니다. 특히 자존심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리더는 한정된 인적 자원으로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켜야 합니다. 지금은 일하는 방식이 개혁되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생산성은 높이고 근무 시간은 단축시켜야 합니다. 야근을 시키는 상사는 갑질 상사,
일 못하는 상사일 뿐입니다. 조직 구성원들은 더욱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젊은 사원, 높아지는 여성의 사회 진출, 고령화에 따른 나이 많은 부하 직원, 장애인, 외국인 등 조직 구성원들은 더욱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사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의 의미를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본인이 이해하고 수긍한 상태에서 그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젊은 사원들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이 이전 세대보다 강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실무형 리더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양한 관리 경영이 가능한 리더가 필요할 때입니다. 부하 직원에게 일을 맡기면 자신의 근무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부하 직원의 능력 향상까지 기대할 수 있는 일석이조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중간 관리자라면 꼭 한 번쯤 고민해봤을 조직 관리 방법에 대한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